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찬현입니다. 자, 9단원 2차 방정식의 또 새로운 주제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너무나 중요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이 9단원 자체에서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뒤에 가서 미적분, 뒤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 수능, 논술 가리지 않고 모든 여러분이 보는 각종 시험에서 후수 교육 과정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2차 방정식이나 뒤에 가서 바로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과의 총체적인 관계가 이 수학 상편에서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걸로 치면은 오히려 지난 앞단원 8단원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거, 출제 빈도 높은 거, 후수 교육 과정과 연관관계가 높은 거를 따지면은 단연코 지금 이 9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은 시작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 계수들의 관계로부터 어떤 유용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이야. 됐습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닌 거야. 근데 이 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건 허근을 가지건 중근을 가지건, 자, 쌤은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놓아볼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근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실근이건 허근이건 중근이건 어쨌든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나머지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겁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두 근을 한번 더해봤더니 이 두 근은 이런 꼴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니까 이 뿔마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방정식을 보고 실제로 근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을 구하려면 엄청 복잡해. 그러나 그 두 근을 합하는 거는 요 계수랑 요 계수만 알면은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1차항으로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근을 곱한 알파 곱하기 베타.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봤더니 이거는 이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와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를 곱하는 건데 이거 합과 차이곱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은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d가 뭐냐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4a 제곱분의 4ac가 되니까 이 값이 a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근의 합과 곱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합과 곱이.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복잡하건 간단하건 이 근의 합과 곱은 마이너스 2차항분의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2차항분의 상수항으로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결과만 외우는 거는 그 개념에 있어가지고 깊이가 한계가 있어. 원리를 모르면 딱 정형화된 형태밖에 못 풉니다. 자유롭게 변형이 되는 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돼. 다만 원리만 알고 끝나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해요. 수학에서 암기를 폄하하는 사람 치고 수학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암기를 절대 폄하하면 안 돼.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 결과로부터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풀 수가 있는 거야.
단 뭐예요? 두 근의 합과 곱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차는요, 구하면 조금 복잡해. 그건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또 뭐 나눗셈은요, 구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 점 명심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정석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이 근이 실근이건 허근이건 상관없습니다. 두 근을 알파벳 들어가면은 합과 곱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벳하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두 근이 알파벳하니까 이 좌변은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두 근이 알파벳하니까 당연히 x-알파나 x-베타라는 인수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렇게. 그 대신 요거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이렇게 1이 아니라 여기에 a가 있어야지만이 오른쪽 왼쪽 식이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두 번째 거 사실 이해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암기. 이해 플러스 암기. 얘는 이해 끝. 뭐 요 식을 막 앵무새처럼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요게 a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해하겠어요? x제곱 앞에 a가 붙어 있고 x제곱에 a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x-알파, x베타 있으니까 두 근이기 때문에. 되겠죠?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단원에서 했던 복잡한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것도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 실근이건 허근이건.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는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근이 주어져 있으면 이 근에 나오기 전에 해당하는 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합과 곱이 주어진 경우의 2차 방정식은 또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역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봐봐.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x-1에 x 플러스 3은 0.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걸 풀어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인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괄호 2가 뭐냐면요. 자, 두 근이 나와 있지? 두 근 합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마이너스 2야. 알파 베타가 얼마니? 이 값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런 거야. 합이 마이너스 2인 2차 방정식. x의 제곱. 봐봐. 최고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합이기 때문에 이 값은 플러스 2x가 되는 겁니다. 최고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이 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3이니까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이렇게 합과 곱으로부터도 요 식을 동일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아니 쌤,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3 2차 방정식은 이것일 수도 있지만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나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나 이거나 똑같은 방정식이야? 다른 방정식이야? 똑같은 방정식이야.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쌤, 이거 왜 앞에 a가 없습니까? a가 있건 없건 똑같은 방정식인 거야. 얘들아, x는 2x는 4라는 방정식이나 4x는 8이란 방정식이나 똑같은 방정식이야? 다른 방정식이야? 똑같은 방정식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최고차함계수 1로 만드는 게 조금 쉽기 때문에 만들어 본 겁니다. 됐죠? 여기는 이해하는 부분이야. 쌤도 안 외우고 있어. 그러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특히 마이너스 부 같은 거 조심하시고. 자, 지금부터 필수 예제 풀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외우고 식변형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p가 정수일 때 다음 값을 구하는 건데 엄청 복잡하잖아. 이걸 가지고 알파를 구하려고 하면 근의 공식 대입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엄청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 이 두 근의 합은 뭐지? 마이너스 2p네. 두 근의 곱은 뭐지? 3p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9네.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1, 2번을 구하십시오. 자, 1번은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뭐 나와 있는데, 그치? 이 식이 좀 대칭적인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알파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으로 한번 이 식을 변형을 해보는 건데, 통분하면 제일 좋겠다. 자, 통분을 쓰면 암산할 거야. 분모는 얘 곱하기 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자, 이렇게 곱하면은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곱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지.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얻어지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합과 곱을 통해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잠깐만, 이걸 먼저 할까? P를 먼저 구해볼까? 자, 이게 지금 잠깐만 여기 홀드하고 지금 문제가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뭐 막 P에 관식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이 나오나 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P가 정수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P 값을 범위라든지 뭐 P 값이 만약에 하나로 확정되면은 P 값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네요.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판별식이 뭡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이 값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먼저 써볼까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9P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이게 0보다 크다는데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는 좀 보기 싫으니까 음수 보기 싫으니까 이거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거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로 됩니까? 되죠. 1, 2 요거 3, 3 마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요, P-3에 2P-3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이걸 만족하는 P의 값은 요거 기억납니까? 우리 앞 단원에서 했었죠. 2차 부등식. 네, 0보다 작은 것은 사이야. 3하고 2분의 3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P가 정수라고 나와 있지. 1.5랑 3 사이는 정수, P는 뭐밖에 없어요? 네,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은 뭐냐면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인 거야. P가 2니까. 그 다음 곱이 얼마입니까? 3, 4, 12에서 18을 빼고 9를 더하니까 얼마니? 21에서 3 빼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한 거야? P도 구하고 합도 구하고 곱도 구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구하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곱의 제곱 9가 되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많이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2알파 베타를 빼주니까 16에다가 6을 빼주니까 이게 10이 되고요. 1이고요. 또 세제곱 더한 것은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한 다음에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9 여기다가 마이너스 4 해서 잠깐만요. 마이너스 64 플러스 36이야. 네, 36이야. 옆이 28 나옵니까? 그렇네요. 자, 마이너스 28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4. 따라서 20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4로 약분하면 5분의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 식변형하는 방법 연습한 거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아요. 전개합과 대칭이잖아, 식이.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하면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3.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3.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3이기 때문에 요 값은 3이고요.
요 값은 3분의 9니까 또 3이고요. 아, 이거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만 요것만 따로 써보면요. 알파, 베타로 통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니까 베타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아까 이거 제곱 더한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니까 16에서 6 빼니까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식변형 연습이에요. 자, 9-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사인 30도, 코사인 30도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뭐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보면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 사인 30도는 몇 삼각비 얼마입니까? 2분의 1.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요 방정식의 한 근일 때 요 m 값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네. 아,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닐까라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설명해봐. 왜 안 돼? 이게 계수가 만약에 유리수면은 이게 켤레근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m이란 문자가 있고 요 m이 상수란 말만 나와 있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허수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나머지 하나의 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단원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를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근 맞아? 맞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는 뒤에서 연습하시고 이 근이잖아. 모르는 문자가 m 하나잖아. 이거 대입하면 m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하면 2에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왜냐면 이게 근이기 때문에 빼기 2에 m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은 0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풀면 답이 되는 겁니다. 무리수의 상등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 m이 유리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게. 복잡해 보이나요? 안 복잡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4분의 이거 제곱 더하니까 4 플러스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랑 2를 곱하니까 2 약분해서 2가 남고요. 2 약분하면 요 값이 2가 되고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2 플러스 루트 3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m에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는 이게요.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m에 1 플러스 루트 3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이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냥 루트 3이지 이게. 왜? 분자를 루트 3으로 묶어내면은 루트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약분돼서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요 연산을 이렇게 직접 하기보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구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근과 계수 관계로 푸는 게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고요. 뒤에 문제들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2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항상 실수인지 허수인지 유리수인지 잘 봐야 돼. 근데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에 대해서 두 근의 b가 1대 4일 때 상수 m의 값 구하는 겁니다. 상수란 말은 허수는 아니란 뜻이네요. 그죠? 숫자란 말을 쓸 수 있으면 실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두 근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제 두 근의 b가 나와 있으니까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가 4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지금 5알파지요. 이 5알파가 뭡니까? n-5의 괄호 열고 n-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분의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자, 두 근의 곱이 뭡니까? 4알파의 제곱이 두 근의 곱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1분의 요건데 이게 마이너스 16m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 알파하고 m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데 5 약분하게 되면은 알파 자리에는 n-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것도 약분하면 4가 나오니까 알파 제곱은 n-제곱이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m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m이 얼마입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m 플러스 제곱은 0이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 m이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많이 대입하면 이 값은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질문이 두 근 구하는 거니까 이게 한 근이잖아. 또 다른 근은 4알파니까 마이너스 8. 요게 지금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알파 할까요? 두 근 구하는 거니까. 됐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차가 나와 있어. 차.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의 차가 5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일단 이렇게 된 거야. 두 근의 합은 얼마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m-1이야. 알파 베타가 얼마니? 두 근의 곱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m이야. 근데 질문이 뭐가 나와 있냐면 두 근의 차가 나와 있어요. 알파 빼기 베타가 5라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알파 큰지 베타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인지 베타 빼기 알파인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5란 뜻이니까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5란 뜻입니다.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칠판을 봐봐.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알파 몰라, 베타 몰라, m 몰라 3개고요. 식이 3개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질문이 m값 구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소거를 해봅시다. 자, 이걸 갖다 어떻게 소거를 할까 봤더니 이거 우리가 앞에 식변에서 많이 했지. 이거를 양변을 뭐 하면? 제곱하면 이 식은 뭐가 됩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은 요 값이 2m-1이고요. 요거를 제곱한 거에서 4알파 베타를 빼니까 플러스 8m이 되고 요게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니까 4m 제곱. 좋아.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8m이니까 플러스 4m. 플러스 1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m을 구하는 거야. 자, m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n값은 인수분 되죠?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 m은 2 또는 마이너스 3이 답이 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숫자를 앞에다 씁니다. 되겠어요? 좋아. 연습하는 거야. 다음 문제. 계속 연습합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2라고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구하십시오. 똑같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너무 친절하게 마이너스까지 붙어있지? 그냥 a입니다.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b인 거죠. 그런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니까 요 두 근을 더한 거, 다시 말하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더하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b라고. 그 다음에 요 둘의 곱. 자, 이거는 그냥 좀 써볼게요. 알파 빼기 2라고 베타 빼기 2를 곱하면 뭐라고요? a라고요.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퀄 a가 나와서 자, 칠판에 지금 식이 몇 개가 보입니까? 4개가 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자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알파 몰라, 베타 몰라, a 몰라, b 몰라.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뭐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a, b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니까 이제다 a를 집어넣어 볼까? 이식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그렇죠?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니까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2. 이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이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뭡니까? 지금 b니까 여기다가 b를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a니까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여기다 플러스 1은 a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또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정리하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b는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풀면 a, b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보니까 b, b 사라지고 3a는 3. 따라서 a는 1이 나오고요. a, 1을 대입하게 되면은 b 값도 역시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A는 1, B는 1. 두 번째, 세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데, 뭐 이거 구하는 방법 되게 많은데, 지금 문제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아니라 그냥 알파의 세제곱 하나를 꼴랑 구하는 거야. 그 말은 이 알파나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인데 이 방정식을 세제곱하면 그러니까 이 x의 세제곱 값을 구하는 문제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a가 1, b가 1이니까 요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인 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0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잖아. 이걸 통해서 세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뭘 곱하면? 알파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면 이 식의 좌변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여전히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식 양변에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둘 다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야. n이 자연수일 때 가능한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을 모두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 1제곱 플러스 베타 1제곱 한번 구해봐. 알파 2제곱, 베타 2제곱 한번 구해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한번 구해봐.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한번 구해봐.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 한번 구해봐. 알파 6제곱 플러스 베타 6제곱 한번 구해봐. 알파 7제곱 플러스 베타 7제곱 한번 구해봐. 이거를 다 구해가지고 가능한 값을 전부 다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좋아. 심심하니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방금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죠? 아, 1이었나 아까?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 잠깐만. 1이었어, 1. 그치? 1이었지, 1. 그치? A도 1, B도 1. 그쵸? 그리고 이거 알파 세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말했으니까 이 값은 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이 아까 1이었고 이 값도 1이었으니 이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알파 4제곱은 얼마입니까? 요거는 뭐냐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알파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베타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거 마이너스 베타 제곱 똑같은 얘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 값은 네,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알파 세제곱을 제곱하고 제곱하는 거니까 네, 이 값은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죠. 뿔마 1, 뿔마 2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7제곱짜리 어떻게 구합니까? 7제곱짜리 구하는 방법은 이게 알파 6제곱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1. 그냥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은 거야. 알파 8제곱 플러스 베타 8제곱은요? 역시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미안해요. 제곱하고. 그러니까 요 6개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알파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6제곱을 하면은 1이고 7제곱부터는 알파와 8제곱부터는 알파 제곱과 9제곱부터는 알파 세제곱 똑같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6개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반복했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9-4번. 자,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9-4번 되게 질문도 많고 중요한 문항이에요. 뭔가 봤더니 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야. 그냥 표면적으로는 인수분해 최고난도 문제야.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1번은 그냥 풀어볼게요. 자,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x로 묶어내면은 3y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1이 있고 x가 있습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인수분해화 하세요인데 이거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그냥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뭐 1, 2 많이 칠라봐야 돼? 3, 1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으면 될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7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에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1, 2로 만들고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3y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가 2y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면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여기가 4y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니까 3y 플러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거는.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네,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 1번은. 근데 2번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도 요거를 공부를 안 하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k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때 질문이 k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된 거야.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몇 x 몇 y 얼마 몇 x 몇 y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단 이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프라임 세모 프라임 네모 프라임은 문제에서 뭐 정수다 실수다 뭐 유리수다 이런 말은 따로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제 이 문제가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야. 이걸 보면서 얘는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우고 있죠? 좀 더 나아가서 뭐 배우고 있어요? 2차 방정식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면 요 2번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봤더니 거의 똑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위에 거는 정말 예쁘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얘는 K라는 존재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막 K에다가 숫자 1, 2 집어넣으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면은 잘 봐. 요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자 y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고 x 자 플러스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생긴 2차 식이야. 방정식이 아니라. 그런데 요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은 자 이게 좀 어렵다. 자, 잘 봐야 돼. 얘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은 이것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냐면은 얘는 0 또는 얘는 0을 가져. 근데 이 식 자체는 얘는 0이란 뜻은 x는 몇 y 플러스 얼마 이런 꼴이란 뜻이야. 다시. 자, 요 식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좀 아마 이 수학 상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5문제 골라봐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갈 거야. 개념이 어려워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문이 있고 가릴 것 없이. 자, 이게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요 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것은 0이라는 방정식이 요것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0 또는 얘는 0이라는 뜻이고, 그거는 결국 x가 몇 y 플러스 몇으로 근이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x를 한번 구해볼까? 여러분들, 이 방정식에서 x는 어떻게 구합니까?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자, 일부선이 다 썼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방금 확인을 하기로 x는 몇 y 플러스 얼마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두 2차식의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은 0이란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그 방정식이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는 이렇게 생긴 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근데 그냥 근해 공식 때려 넣어 보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물으시면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쵸. 이 루트 안이 0이 되면 됩니까? 물론 0이 돼도 돼. 그러나 0이 되는 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결론은 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루트를 제곱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풀어지고 그 앞에 뿔말을 계산하면은 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보면 저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근데 이 갭이 좀 있지, 문제에서. 되겠습니까? 저게 완전 제곱이야. 그럼 이게 완전 제곱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단에 배웠었죠. 이게 완전 제곱이면은 요거 한번 전개해서 써볼게요. 자, 전개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k니까 플러스 4k가 되고 플러스 1의 y제곱이고, 요거 1차항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y에 4, 7에 28이니까 마이너스 24y가 되고, 여기 상수항은 플러스 4고 여기는 4, 3, 10이니까 플러스 16이 되는데, 요게 완전 제곱이란 뜻이야. 그럼 이것의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이거 b-의 제곱 144 마이너스 ac 4k 플러스 1에 곱하기 16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약분하면 4, 약분하면 4, 32, 4, 32, 4, 6에 24. 약분하면 이 값이 9가 되고 4k 플러스 1이 9가 되면 k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단계가 좀 많죠.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말을 먼저 이게 제일 어려워. 여기는 사실 쉽습니다. 여기는 쉽고, 자, 다시 요 문제를 가지고 요렇게 구하는 과정이 어려워.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수험생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수학을 좀 잘하니까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스카이급 의대, 스카이급 의대가 아니라 메이저 의대, 수도권 의대, 그 정도를 가는 학생들조차도 고1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려워해. 문과, 서울대 경영, 이런 정도를 가는 클래스에 학교 내신에서 계속 1등급 반 애들 있잖아. 1등급이 아니야. 계속 1등 하는 애들 있잖아. 그 애들도 선생님 현장이나 온라인 강의 해보면은 그 학생들도 이 부분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꼭 넘으십시오. 알겠죠? 자, 오늘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5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세제곱끼리 더한 마이너스 14, 이것을 만족할 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이고요. 그죠?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B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식이 나와 있는데 1번 A, B를 구하십시오. 실수 A, B. 이거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세제곱한 다음에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거 세제곱 A 세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4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 정도 속도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알파 베타로 묶어내니까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AB가 되네요. 요 AB가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AB 자리 2를 대입하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4가 돼서 A 세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곱한 게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이것과 이것을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구하십시오. 이거 이제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 구하는 건데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저 근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합과 곱을 먼저 구한 다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원론적인 내용,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정석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요. 이거죠. x-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 x-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 은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x는 2알파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또 x는 2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면 됩니다. 전개해보죠. 전개하게 되면 이 식은 x의 제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의 괄호 열고 2알파 세제곱 플러스 2베타 세제곱 플러스 2의 x 되겠습니까? 요렇게 x, 요렇게 x 더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2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알파 세제곱 플러스 1에 2베타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은 4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세제곱 플러스 2베타 세제곱 플러스 1는 0.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방정식이야. 자,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 더한 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14라고 나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8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6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6x까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아까 얼마였더라? b였는데 그 b 값이 얼마였죠 아까? 마이너스 1이었습니까? b가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값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1이 되고 는요. 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되겠죠? 자, 이렇게 9단원의 5번까지 이론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121페이지부터 뭐 정수근, 근의 부호, 이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갖고 지금 어떤 고급 테크닉이에요. 좀 문제에서 복잡한 상황에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정말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들이고 다음 시간에 또 꼼꼼하게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9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